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검찰과 충돌하면 청와대가 매우 불리해지는 이유, 이러한 소재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로 온다는 이러한 인사 하마평에 관해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송은 사실은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온다는 그러한 인사 관련 정보를 제가 입수했던 것이고요. 상당히 믿을 만한 정보라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완곡하게 4차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앙지검 4차장이면 서울중앙지검의 중요한 부서를 지휘하는 수뇌부가 맞습니다. 여러분, 검찰은요, 다른 사회 조직과는 달리 부장의 상관이 차장입니다. 흔히 사기업에서는 부장 밑에 차장이 있는데 검찰은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남 밑에 차남이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이 있고요, 그 장 밑에 차장이다, 차남이다, 이러한 의미로 차장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장 밑에 각 부서에 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장 밑에 부부장, 검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차장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있습니다. 이 차장들이 각자의 업무 소관에 따라서 각 부의 부장들을 지휘하는 그러한 체계죠.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조사 1부, 조사 2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이러한 주요 부서를 지휘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4차장 자리에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검사, 수사 기록을 많이 보고 야근도 많이 했던 검사,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골치 아픈 사건, 그거 도맡아서 고생했던 검사, 이런 검사가 와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중앙일보 보도에 나왔죠. 임은정 검사가 4차장 후보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역시 제가 받았던 그 정보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실제로 4차장으로 오지는 않더라도 그 후보로 거론된 것이 맞으니까 제가 방송했던 그 하마평은 맞는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차장, 부장 등등 이 검찰 중간 간부를 이 추 장관이요, 자신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도록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이 울산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 공공수사 2부를 과연 인사조치할지 말지, 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소는 했지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도요, 과연 이 조국을 수사했다고 해서 보복 인사를 당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검찰은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없어졌지만 검사라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살아있는 바로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것을요 다시 꺼내 들고서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으로 이 불의한 정부에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땀 한 방울도 짜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직서를 내는 것은 반대입니다.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다? 이거요,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겁니다. 특히 능력 있는 검사일수록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두 버텨가지고 사직생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검사의 수사 지휘권까지 날아간 판에 무슨 특수부 검사가 따로 있고 형사부 검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형사부 검사의 프라이드, 그리고 검찰 업무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형사부 검사는요, 더 들고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의 이 제도대로라면은 검사님들 지금 검사 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다들 변호사 하실 각오로 똘똘 뭉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사관님들도 뭐 수사권 조정되면요, 우리는 뭐 편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말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사법체계인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행동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김웅 검사의 사직서 글에 600개가 넘는 댓글이 역대 최고로 많이 달렸고요.
직접 수사부서 13곳의 폐지에 전면 반대한다는 이러한 의견이 평검사들의 의견이 대검으로 취합되어 가지고 법무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에 관한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요, 검찰이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도하면서도 추 장관과 청와대 측의 의지가 완강해 가지고 검찰의 반대는 무의미하다, 뭐 이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저는요, 이 기사의 내용에 조금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아무리 완강한 입장이라고 해도 검찰은요,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항이라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권력 비리 수사에는 최선을 다하고 검찰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검찰이 사생결단으로 이러한 부조리한 개혁이 아닌 이 개혁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검찰 전체가 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나면요, 분명히 추 장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요, 명분 자체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청와대 관련 수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요, 그나마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행 중인 수사팀에 대해서 와해를 시키는 인사를 하거나 또는 이미 이 조국과 청와대를 수사했던 그 수사팀에 대해서 보복 인사를 해가지고 다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요, 누가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검찰은요, 제가 바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평검사들이 이 법무부 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면서 나섰고요, 그와는 별도로 청와대 관련 수사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경찰청을 3번째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황운하에 대해서 소환 통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검찰의 사생결단식 저항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요, 놀라운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들 수사하니까 그 보복으로 그 수사팀을 인사로 날려버린다면 분명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37%, 한국당이 32.4%, 새보수당이 5.3%죠. 그래서 지금 통합을 논의 중인 이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합산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합당이 지금 삐걱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문통의 지지율도 45%죠. 3.7% 상당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 뭐 45%도 믿어지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 민주당과 문통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것 자체는요, 그 하락률이 일단 놀랄만 합니다. 사실 이 결과보다는 하락의 이유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 인권 침해라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 그리고 문통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발언,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이 검찰개혁안 통과, 이러한 여러 가지 하락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에요, 이 사유를 면면히 뜯어보면은 인권위 공문건과 문통의 신년 기자회견건도요, 사실은요, 검찰이 조국을 수사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요, 조국 수사를 했던 이 검찰에 대한 보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인권위 공문건이 뭐죠?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검찰이 조국을 지나치게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검찰 수사건이에요. 그리고 문통의 신년 기자회견건도요,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국이 고초를 겪었으니까 마음의 빚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이 이 지지율 하락과 관계된 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검찰이 수사했던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한마디로 이거 반성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피고인 조국을 감싸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한 언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과 청와대 측을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개혁안을 추진했기 때문이죠. 자, 한마디로 검찰은 지금 청와대 측에 아주 공격적으로 나갈수록 이 청와대는요,
검찰을 더욱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완전히 공중분해가 될수록 국민 여론은 이렇게 문통과 민주당에 대해서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최대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력을 모두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제 발표된 이 지지율 하락 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은 사실요, 리얼미터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요, 여권 어드밴티지를 빼면요, 이거 최소한 10%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봐줘봐야 민주당 지지율 20%대, 그리고 문통도 한 30% 정도 지지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달려들면요, 당연히 청와대도 강력 방어할 것이고, 그 방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 보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했다고 해서 보복을 한다면은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 30% 지지율 더 떨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저는 실제로 20%대라고 보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선이 지금 석 달도 남지 않아서 청와대 입장에서도요, 지금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이것은 치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요, 청와대는 권력을 가진 자고 검찰은 지금 동정 여론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구도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격돌해봐야 청와대는 결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는요, 조국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대국민 사죄를 하고 퇴로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데, 조국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이 문통의 복심이라고 하는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이가 자신이 이 조국을 임명하라고 문통에게 조언을 했다고 했고요. 그 결정은 그때로 다시 가더라도 똑같이 할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똥꼬집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요, 그것을 얼른 인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꼬리 자르기인데,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판사가 인정한 이 직권남용죄를 범한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까지 있다고 문통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꼬리에 붙은 불은요, 몸통까지 옮겨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 제목을 처음에는요, 검찰의 사생결단이 의미 있는 이유,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생결단의 자세로 검찰이 결기를 보여준다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의 명예와 고난을 정상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자, 총선이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이달 말에 설 명절 연휴가 있고요. 그 앞뒤로 어수선한 것도 있죠. 이것을 빼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4월 초면요, 이미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검찰이 결사항전을 하면요, 이 정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요, 가만히 있자니 검찰 수사가 너무 날카롭고, 검찰을 때리자니 여론의 역풍과 지지율 하락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그러한 형국이 온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지금이라도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조국을 임명한 문통이요, 그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로 하여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해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자, 사직생으로 저항하는 이 검찰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의미가 있었으면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